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클러치 턴오버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KBL 전체 팀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네. 이제 화제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해볼까요? 네. 나쁜 걸 먼저 할까요? 좋은 걸 먼저 할까요? 나쁜 거 먼저 하고 좋은 걸로 마무리. 매를 먼저 맞을까요? 예,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새 그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트렌디한 건데 네. 미투입니다. 미투. 예, 학교 폭력 미투. 이제 그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떤 이야기죠? 일단 배구계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재영, 이대영 선수. 네, 그래서 뭐 학생 시절에 뭐 뺨을 맞았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칼로 위협을 했다느니 이런 어쨌든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와 있고 저희가 뭐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자매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러면서 스포츠계 학폭에 대해서 좀 불거졌었는데 농구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현주엽 선수가 이제 한 30년 정도 전에 네. 후배 학생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폭로자가 얘기한 걸로는 그렇긴 한데, 예. 네, 하게 좀 이제 폭력을 휘둘렀다. 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H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근데 뭐 언론에 그러니까 나와 있어서요. 뭐 허씨인가라고 예, 생각을 예. 했었는데 밑에 뭐 먹는 모습을 유튜브로 촬영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걸 보면서 현주엽 전 선수에 대한 얘기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할 때 화내고 이런 모습을 감독으로서 보여주긴 했었는데 워낙 좀 유순하고 사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서 이게 사실이면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일단 부인을 했잖아요. 본인이 부인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서장훈 선수가 네. 이제 또 인터뷰를 했었죠. 서장훈 선수가 발언했나요? 네, 서장훈 전 선수가 네. 오늘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본인이 이렇게 나서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피해자가 네. 서장훈 선수가 알고 있다. 서장훈 선수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본인이 일단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런 일로 네. 그 약간 이제 농구 인기가 좀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는 얘기도 좀 하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의 그런 주장을 좀 약간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현주엽의 다른 그 농구부 후배라는 사람도 그 폭로자라는 A 씨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비난 아닌 비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원래 좀 인간적으로 뭐 좋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고 그 A 씨라는 사람 의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반박을 해서 일단 현주엽 전 선수 근처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보자면 일단 현주엽 전 선수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상황이긴 한데 뭐 진실은 뭐 그들만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저도 나이가 좀 있는데 네. 저보다 더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군대, 뭐 학교 이런 데서 사실은 폭력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군대 가서도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럼 이제 거기서 그런 걸 따지면 사실 다 같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나쁜 행동인데 이게 일단 형사적으로 그 처벌은 불가능해요. 이미 다 공소시효가 다 완성이 된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이제 뭐 진실 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입증에는 엄청 되게 성공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여요. 저도 지금 35살이니까 예. 저 초등학생 때만 해도 학교 때 숙제 안 해오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앞 단상에 나가서 뺨을 얻어맞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선생님들한테 뺨 맞는 거 네, 저도 맞아봤고요. 예. 그때는 그냥 그게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근데 어디가 신고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었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뭐 얘기 드려도 뭐 부모님도 별로.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화가 당연히 잘못된 건데 그때는 그게 당연시 되던 지금하고 보니까, 사실은 네. 좀 다른 풍토였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절의 일들을 다 꺼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특히 저희가
군대 때 생각을 해보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런 얘기가 학교 폭력 얘기가 나올 때 좀 남들보다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그부 몇 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좀 많이 당했었거든요. 아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피해자셨군요. 그래서 뭐 처음으로 학교를 뭐안 나갈까도 생각을 많이 하고 조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때 당시 봤던 뉴스에 뭐 동급생이 괴롭혀서 뭐 수업 시간에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거 보면 나도 저렇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스포츠계든 아니든 간에 뭐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폭력을 쓰거나 그런 거는 저도 지금 한 몇 년이 지난 거야.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도 가끔 꿈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좀 항상 싸우면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사실 다 잘못된 거죠. 근데 특히 저희가 알기로는 스포츠계가 그런 폭력이 더 일상화되어 있었던 걸로 아마 지금도 이 감독이 그 선수들한테 폭행을 가하는 경우는 아직도 있는 걸로 군대 문화가 예. 잘못된 군대 문화가 그렇죠. 아직 남아 있어서 때린다고 잘하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저는 이게 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 확률도 저는 꽤 된다라고 보여요. 입증을 떠나서 이게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저는 마지막에 그 친구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랑 끝날 때 예.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주먹을 내 뻗고 있고 이 친구가 쓰러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반항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잊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평생, 평생의 네, 상처겠죠. 덩어리 지고. 평생의 상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지업 전 선수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었으면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바람이고 했으면은 상당히 좀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근데 어려운 거 하나는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판단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뭐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수사해주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사실 뭐 고소한다기보다 평판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잘못되다 보면 또 명예훼손이 될 수 네.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한다고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또 그런가요? 네, 현지업 전 선수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서 예. 아, 그러면 오히려 그 네. 명예훼손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실관계 밝혀질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명예훼손죄가 허위 사실을 이렇게 그 유포한 경우하고 사실을 적시해서 한 경우가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그 따져볼 필요가 생겼겠네요. 어쨌거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평생의 상처를 갖고 가는 거죠. 아니었으면 좋겠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지금 농구 인기가 그래도 네. 여러 그 농구 예능인들 활약으로 좀 뜨고 있는 시점에 이런 일이 참 안타깝습니다. 뜨고 있는 거 맞나요? 확실히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느 그 예능을 보더라도 이렇게 농구인들이 많이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즐거운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예. 어떤 프로그램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뭉쳐야 쏜다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 지금 허재 감독님하고 네. 현주 코치가 출연을 하고 있죠. 네. 근데 현주 코치가 공교롭게 이 프로가 화제가 되자마자 지금 네. 이 미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6화 방송 직전 날로 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 뭉쳐야 쏜다는 그 뭉쳐야 찬다라는 네. 프로그램의 후속작이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허재 감독님께서 네. 애초에 뭉쳐야 찬다에 뭉쳐야 쏜다를 제작하는 걸 조건으로 네. 출연하셨다고 하니까요. 되게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되게 얘기 듣고. 뭉클하죠. 네. 이 농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은퇴하고도 농구 대통령이구나. 저는 사실 거의 농구 말고는 TV를 보지 않아서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의 존재만 알고
가끔 뭐 허운 선수가 나와서 아버지랑 뭐 1대1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 봤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즐겁게 보시더라고요. 그 문철 굉장히. 찬다를. 근데 건네 듣기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 아저씨가 돼서 축구에 재능이 없는 좀 덜 떨어진 아저씨처럼 되면서 그렇게 1년 반 맞나요? 그렇죠. 그 세월을 지냈는데 그걸 어쨌든 간에 본인도 좀 즐거웠겠지만 본인이 잘하는 걸 나서서 하는 게 더 즐거운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뭉쳐 쏜다라는 농구 프로그램을 해주겠다라는 걸 전제로 그렇게 긴 세월을 어떻게 보면 인내했다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많이 감사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웃음을 주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뭉쳐 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죠. 농구 팬들이. 이런 재미있는 농구 예능이 또 오랜만이잖아요. 저는 뭐 우리 동네 예체능 이런 네. 데는 되게 좀 그러니까 예. 사실 선수 출신의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 상당히 예. 저희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그렇죠. 아무래도 예능은 아니었던 것 예. 같아요. 다큐 느낌이죠. 네. 근데 뭉쏘는 예능이죠. 사실 다른 종목의 선수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종목에 같이 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되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은퇴한 레전드들을 모아가지고 그게 농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사실 상상은 많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제가 못해도 구력이 한 몇 년부터 15년 뭐 많게 잡으면 한 20년도 되는데 이동국 선수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죠. 어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재능은 네. 야 재능은 정말 이길 수가 없구나. 정말 축구 선수가 아니라 농구 선수 애초에 시작을 했어도 정말 대성을 했었을 것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유로 스텝을 뭐 한 번 보고 정말 다 따라하고 말이 안 돼요. 축구에서도 물론 아이페이크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생전 안 해본 동작을 하면서 정말 좀 경이로웠습니다. 이동국 선수. 왜냐면 완전 다른 운동인 게 네. 손을 쓰잖아요. 네. 이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드리블 할 때 네. 이게 그 드리블을 치면서 이제 스텝을 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런 걸 전혀 무리 없이 하더라고요. 유로 스텝을 사실 바로 구사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고요. 사실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공을 던지면서 이게 스핀이 두 손가락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농구 슛 쏘는 궤적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스핀 먹이는 것도 네. 같고요. 예.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슛 정확도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높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잘해버리니까 일단 이동욱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피지컬이 정말 놀랍고요. 네, 피지컬 놀랍고 그리고 뭐 순발력도 좋고 그리고 센스도 좋고 시야도 좋고 대단하더라고요. 뭐 어제 뭐 6화 못 보셨다고 못 봤습니다. 하셨는데 예. 3화까지 봤습니다. 그래요. 보실 게 많이 남아서 참 부럽습니다. 제가 허웅 선수 출연한 게 몇 화죠? 그게 5화일 겁니다. 거기까지 본 것 같습니다. 음. 예. 처음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문경은 문경은 지금 감독님이시죠? 예.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예. 슈폼을 알려주는데 그걸 바로바로 흡수해가지고 또 굉장히 좀 잘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동국 선수가. 스펀지예요, 스펀지. 그 연습도 되게 많이 하는 거. 네. 하루에 3시간씩 농구 연습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승부욕은 어디 안 가는가 봅니다. 사실 승부욕으로 치면 저도 크게 뒤지는 않는데 몸뚱아리가 저는 좋지 못해서 예. 어쨌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예. 좀 많이 경이롭습니다. 예, 이동선 어쨌거나 그 최근까지 현역으로 뛰던 선수고 국가대표 레전드로 활약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즐겁더라고요. 특히 그 스틸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예, 그 여러 번 이렇게 리플레이했었잖아요. 그 라이언 킹 네. 소리하고 같이 네. 예, 너무 멋지더라고요. 반면 안정환 선수는 센스는 괜찮은데 예, 이게 축구랑 농구 룰이 다른 게 축구는 공이 안 나가면 사람이 나가 있어도 그러니까 라인을 밟거나 라인 뒤쪽에 발이 걸쳐 있더라도 공만 안 나가면 아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달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발을 뒤쪽으로 내뻗는 게 대부분인데 농구는 사람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신체도 공의 일부라고 판단을 해서 라인을 넘어가면 아웃이 되잖아요. 이게 수십 년간 해온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계속 아웃이 불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 가끔 축구할 때 이게 너무 좀 헷갈려가지고 근데 다만 농구를 하다 축구를 하면
농구 룰만 따지면 축구 룰에 위배가 되지 않으니까 그 예, 아웃만 예. 따지면 예. 상관이 없는데 축구를 하다가 농구를 하면 그게 아무래도 좀 계속 바이올레이션이 불릴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룰을 쉽게 이렇게 숙지하고 따라가는 이동호 선수 또 대단하고요. 네. 네. 근데 안정환 선수도 대단한 것 같아요. 패스 센스나 이런 것들이 예. 네. 공간 찾아가고 빈 곳 찾아가고 찔러주고 이런 게 음. 멋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허재 감독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계속 하는데 좀 답답해가지고 예. 그 JTBC 일산 방송국에서 예. 하거든요. 저희 집 옆이니까 예, 예. 저희 좀 찾아가고 이게 이거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막. 근데 최근에 코치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려주고 이제 대강 영어로 설명해도 잘 알아듣고 예, 하는 거 예. 보면서 운동선수는 괜히 운동선수가 아니구나 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용어 많더라고요. 미트 아웃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한 10년 만에 예. 알게 된 건데 예. 미드아웃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드 아웃이라고 근데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미트 아웃이더라고요. 네. 예. 미드 아웃 뭐 미국 드라마를 뭐 보지 말란 말인가 그렇게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왔는데 외국 영화를 보다 보니까 자막에서 미드 아웃 받으러 나와라 이거라서 본인들이 발음을 그렇게 해놓고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걸 보면서 좀 불가능하죠.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근데 지금 네. 해설위원들도 사실 미드아웃 그러거든요. 네. 미드아웃이라고 하면 되는데 네. 미드아웃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알겠지만 선수 아닌 사람들은 알기 어렵죠. 어쨌거나 그리고 하나씩 배우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선수들도 뭐 네. 윤동식 선수도 그 리바 같은 거 굉장히 잘 잡으시더라고요. 리바도 잘 잡고 힘도 좋고 김동현이 그리고 생각외로 너무 잘하죠. 잘해서 그렇죠. 어쨌거나 또 그분도 격투기는 네. 또 일가를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헐리우드 액션을 주로 하고 있어서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아까 그 뭐 이정현 선수 얘기 나누면서 했던 네. 얘기긴 한데 예. 근데 뭐라 그러나 다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격투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무가내로 들어가고 그 바로 과정에서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파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서 예. 뭐 넘어지는 동작은 좀 과도하긴 한데 예. 실제 파울이 맞긴 하니까 예. 그러니까 김동원 선수 그걸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본인들이 안 하던 종목에서 축구는 사실 한 골 넣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공격수들만 골을 넣을 수 있고 근데 농구는 그게 아니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즐거움을 느껴가는 과정을 보는 게 굉장히 좀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좀 굉장히 나이 많으신 팀하고 먼저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역시 그 농구 구력은 무시를 못하는 게 대패를 네. 했죠. 근데 뭐 룰도 숙지가 전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예.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그분 상대편분 룰을 모르는 상대랑 하면은 굉장히 다칠 확률이 높은 게 농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들 다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오. 다행히 그런 건 좀 잘 마무리가 됐고 예. 허재 감독이 그 허운 선수랑 뛸 때 예. 그 팀을 먹어서 3대5로 한 예, 보잖아요. 봤습니다. 예. 사실 그 나이에 그렇게 풀코트를 뛰면은 몸살 나기 십상이거든요. 교체 선수도 없이. 그니까요. 예. 예. 너무 좀 안쓰러워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벌겋게 상기되는데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안타까웠던 게 네. 허운 선수랑 홍 선수 계속 아버지한테 네. 잘 좀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답할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네. 제가 보기엔 저렇게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근데 저도 이제 사회인 농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전주에 있는 사회인 농구팀에 농구를 하고 있는데 연령이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또 팀이 있어요. 네.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다른 팀원한테 저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67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67세인데 풀코트를 다 뛰시고 음. 골도 굉장히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저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전주도 40점 넘으면 있습니다. 플러스 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전국 공통. 그렇죠. 예. 그건 해줘야죠. 근데 또 40대 이상들끼리 모여서 하는 리그에서는 또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뭉짜 선도가 이제 계속 이제 상대 팀을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 보면 한번 나도 신청해 볼까 이런 분들도 그래요? 예. 우리 부럽습니다. 팀도 한번 해볼까. 근데 대다수는 뭐
근데 뭐 그 신청률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높다고 들어가지고 뭐 뛰게 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저도 좀 생각을 했던 게 학교 예.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예. 제주도에서 제가 만들었던 팀도 있고 예, 제주도에서 제가 속했던 일반인 동호회 팀도 있고 예. 클턴즈 어떤가요? 아 뭐 괜찮긴 한데 예, 저희 좀 부실하죠. 저희가 체력에서 안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4쿼터를 못 뛸 것 같습니다. 예. 4쿼터가 보면 2쿼터만 뛰어도 저는 예, 예. 4쿼터를 뛸 수 있는 멤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뭉쳐야 쏜다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재밌게 보고 있어요. 농구에 니은에도 관심 없던 제 동생이 예. 오빠 이거 룰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정말 영향력이 엄청나구나라고 예. 생각을 제 지인은 허웅을 보더니 네. 허웅 선수를 보더니 너무 잘생겼다고 잘생겼죠. 네. 동부 경기를 찾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음. 농구에 전에 1도 관심이 없던 분이. 하필이면 구위팀 경기를 예. 네. 근데 그 최근 성우 선수 활약이 나쁘지 않고요. 동부도 최근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얼빠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유익 경로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하나은행을 그렇게 시작했고 그랬어요. 네. 어떤 선수? 너무 많아서 하나은행에 그런가요? 네. 예. 삼성의 박하나 선수가 아. 가장 아름다우신 것 같긴 하지만 네. 너무 많죠. 네. 예. 근데 허운 선수도 잘생겼고 네. 웅 선수도 잘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미남인데 또 허웅 선수가 더 멋있다고 또 약간 더 귀공자 같이 이게 좀 훈남 스타일. 둘 다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죠. 예, 둘 다 너무 잘생겼는데. 부럽습니다. 네, 여튼 뭉쳐야 쏜다 덕분에 참 기분이 좋았는데 네. 여기 또 그 현재 코치님이 현재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6화에 저는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다른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예, 현주엽 코치가 나온 걸 편집을 하고 나면 쓸만한 게 또 없어져 버리니까 왜냐면 코치 역할도 크죠. 코치 역할도 하고 해설도 했다가 예, 뭐 너무 삐죠. 예. 그래서 해설은 아마 그냥 그 나중에 따로 따도 사실 가능은 할 거고요. 다른 해설위원 데려다 놓고. 아까 근데- 뭐 얘기 나왔지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말로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 네. 어쨌거나 그 뭉쳐야 쏜다를 보면서 저는 그 농구에 어떤 희망을 봤습니다. 예. 그 뭐 하승진 선수도 있고 뭐 서장훈 선수 그리고 뭐 허재 선수 다 이제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농구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뛰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조만간 농구가 한번 크게 한번 흥행할 조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났네요. 벌써 2시간이 지나가네요. 2시간밖에 안 지났습니까? 저희가 근데 진짜로 네. 오늘은 둘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중간에 오디오가 빌까봐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2시간 너무 금방 갔어요. 역시나 농구 얘기하면 시간이 네.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작하기 전까지는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한 명만 더 와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들 바쁘셔가지고 좀 네. 어려웠고요. 저희 오늘 방송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모처럼 참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그 사이에는 뭐 처음에 시작할 때 근황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예, 그 사이에는 원래 일하던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치고 전문 시험을 붙은 다음에 다른 병원에 이직을 해서 심장내과 펠로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지가 좀 꽤나 집에서 멀어져서 새벽 뭐 4시 반에 출발하느라 좀 졸음 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눈이 약간 좀 그러니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약간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고 싶던 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즐겁게 예. 살아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농구 인기가 다시 부흥을 할 수 있게 클러치 턴오버가 조그만한 디딤돌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방송을 자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저희의 소명입니다. 다음 회차가 119화예요. 그렇죠. 네.
9화에는 보다 많은 멤버들이 네. 함께 모여서 더 이렇게 알찬 내용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클래스톤오버 118화 이렇게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클러치 턴오버를 듣고 계십니다.